손흥민을 둘러싼 논란과 의심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리그 26라운드 입스위치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은 마치 스스로를 시험하듯 그리고 그를 폄하한 이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보내듯 필드를 지배했습니다. 경기 중 한 장면을 보면 손흥민은 무려 7명의 수비수에게 포위당한 채 공을 몰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볼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포지션. 하지만 손흥민은 이를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순간적인 방향 전환, 절묘한 터치, 그리고 전광석화 같은 돌파. 그가 골망을 흔들자 경기장은 폭발했고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에 영국 축구 전문가들 역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사람만은 웃지 못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손흥민을 평가절하 하던 해설자 제이미 레드냅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찬 이후 그를 향한 의심의 시선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 토트넘 감독 해리 레드냅은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강한 인상을 준 적이 없다며 심지어 젊은 유망주 마이키 무어에게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아들 제이미 레드냅 역시 이에 동조하며 손흥민이 팀을 이끄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평가절하했죠. 여기에 전 토트넘 선수 제이미 오하라까지 가세하며 손흥민의 기량 저하를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예전 같지 않다. 특히 스피드가 떨어져서 선수 한 명 제치는 것도 어렵다. 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단 한 경기만에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입증했습니다. 레드넷 부자가 조용해진 가운데 같은 해설자인 앨런 시어러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을 본 그는 이보다 완벽한 주장 역할이 있을까? 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러는 손흥민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경기력까지 높이 평가하며 오히려 레드냅의 발언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증명하는 모습이었죠. 경기 후 팬들 역시 레드냅도 틀렸다 며 조롱을 쏟아냈고 SNS에서는 레드냅의 해설을 비웃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입스위치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벤 고드프리를 전담 마크로 배치하는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스피드와 대인 방어 능력이 뛰어난 고드프리를 활용해 손흥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이었죠. 만약 고드프리가 손흥민을 봉쇄하는 데 성공했다면 토트넘의 공격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손흥민은 고드프리를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이 4-1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초반 흐름은 결코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입스위치는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템포로 토트넘을 몰아붙였고 몇 차례 실점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공격에서도 마티스 텔은 상대 수비에 고립되었고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 대한 쿨루셉스키 조합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왼쪽에 손흥민마저 막힌다면 토트넘에게는 답이 없는 경기 흐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를 정면으로 깨부쉈습니다. 입스위치의 수비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고드프리를 이용해 손흥민을 1대1로 틀어막는다. 하지만 문제는 고드프리가 손흥민을 전혀 따라잡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피드 싸움. 손흥민이 더 빨랐습니다. 몸싸움. 손흥민이 더 강했습니다. 위치 선정? 손흥민이 한 수 위였죠. 고드프리는 따라붙으려 했지만 손흥민이 한 번 치고 나갈 때마다 거리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고드프리는 결국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초반 고드프리는 대인 방어 맨마킹을 고수했지만 손흥민과의 스피드 대결에서 완전히 패배한 이후부터는 지역 방어 존 디펜스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잡는 순간 입스위치 수비진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 장면을 보면 손흥민 한 명을 막기 위해 무려 7명의 수비수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입스위치의 수비진이 손흥민에게 집중된 순간 반대편에서는 토트넘 선수 3명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진을 붕괴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죠. 축구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보며 입스위치의 패배가 확정된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을 막겠다는 전략이 오히려 팀 전체를 무너뜨린 아이러니한 결과. 벤 고드프리는 경기 내내 손흥민을 막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국 정면 승부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후반 한 장면을 보면 고드프리는 손흥민을 따라붙는 대신 골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고드프리는 경기 초반 손흥민과의 스프린트 대결에서 완패를 당했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속도 경쟁을 시도했다가 패배한다면 그 순간 팀 전체가 결정적인 실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는 손흥민을 정면에서 막는 대신 위험 지역을 미리 지키는 소극적인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략조차 손흥민에게 완벽한 기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게임은 끝났다. 해설자 앨런 시어로의 분석에 따르면 고드프리가 손흥민과의 대결을 피하는 순간 경기 흐름은 완전히 토트넘 쪽으로 기울었다. 고드프리가 물러서자 손흥민은 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스위치 선수들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협력 수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는 오히려 수비진 붕괴라는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손흥민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공간 활용과 빠른 연계 플레이를 통해 토트넘의 추가 득점을 유도하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사실 벤 고드프리는 반칙이 잦은 수비수로 악명이 높습니다. 손흥민에게 연이어 농락당한 그는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위험한 태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터치하는 순간 고드프리는 공이 아닌 손흥민의 발목을 향해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만약 이 태클이 그대로 들어왔다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차원이 다른 집중력과 반사신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잘 보면 손흥민은 공을 건드리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발을 빼며 태클을 피했습니다. 결국 주심은 지체 없이 고드프리에게 경고를 선언했고 이 장면을 본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부상이 적은 이유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타고난 민첩성과 반사신경, 순간적인 판단력이 결합된 결과라는 것이었죠. 오히려 손흥민은 더 예리하고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상대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손흥민의 완벽한 반박 그리고 침묵한 레드냅. 손흥민의 이날 활약은 그야말로 월드클래스 선수의 전형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스피드, 완벽한 공간 활용,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방까지. 축구 전문가들 역시 그의 경기력을 극찬했고 그가 또 한 번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남을 기록을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 손흥민을 평가절하했던 해설자 제이미 레드냅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경기 종료 후 레드냅은 손흥민의 활약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는 경기 분석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브레넌 존슨 그리고 후반 교체 투입된 제임스 매디슨의 플레이를 강조하며 정작 경기의 중심이었던 손흥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손흥민이 이렇게 잘했는데 한마디도 안 한다고. 해설자가 아니라 편파적인 평론가다. 당장 하차해야 한다. SNS에는 레드냅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일부 팬들은 그가 해설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142년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남을 기록 그리고 레드냅의 완벽한 오판.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또 하나의 위대한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70골 70어시스트 달성. 142년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남을 새로운 업적. 이는 경기 전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강한 인상을 남긴 적이 없다. 라고 했던 레드냅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평가절하했던 선수는 다시 한번 기록을 세우며 리그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손흥민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손흥민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리그 27라운드 홈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합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또 한 번 팀을 승리로 이끈다면 이번 시즌 맨체스터 연고 두 팀 맨시티 맨유 상대로 6전 6승 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완성하게 됩니다. 손흥민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목표는 맨시티전 승리. 손흥민은 입스위치전에서 자신의 가치를 완벽히 증명했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대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 중 하나, 맨체스터 시티. 이번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맨체스터 연고 팀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홈과 원정에서 모두 승리했고 맨시티와의 첫 맞대결에서도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승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 27라운드에서 맨시티를 다시 만납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또 한 번 팀을 승리로 이끈다면 토트넘은 맨체스터 두 팀을 상대로 6전 6승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토트넘이 리그 내에서 진정한 강팀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맨시티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팀은 여전히 강력하며 리그 우승 경쟁을 위해 매 경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엘링 홀란드, 케빈 더브라위너, 필 포든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즐비한 팀을 상대로 토트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경기 운영과 치밀한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역대 맨시티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온 선수입니다. 특히 과르디올라 체제하에 맨시티를 상대로 다수의 득점을 기록하며 토트넘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왔죠.
맨시티의 수비 라인은 손흥민의 빠른 역습과 정확한 마무리 능력에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또한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도 중요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현재 리그 4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강팀을 상대로 승점을 확보하는 것은 시즌 막판을 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직접 답을 내놓는 선수이며 이번 맨시티전에서도 자신의 리더십과 경기력을 통해 팀을 승리로 이끌고자 할 것입니다.